27년을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남자 넬슨 만델라가 당신에게 전하는 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이걸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지금 이 말이 가슴에 콕 박히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은 27년을 감옥 안에서 보냈지만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 포기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전에 넣지 않았던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만델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퇴직하고 무기력해진 당신에게, 자식에게 상처받은 당신에게, 혼자 새벽을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만델라의 삶이 건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넬슨 만델라의 첫 번째 한마디. 나는 졌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이기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넬슨 만델라. 이 말 처음 들으면 그냥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것도 그냥 편한 감옥이 아니에요. 로벤 섬이라는 곳,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앞바다에 있는 섬.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그 섬의 좁은 독방. 아침에 일어나면 채석장에서 돌을 깼어요. 하루 종일 몸이 부서지도록.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그 독방으로 돌아왔죠. 그 세월이 27년이에요. 1964년에 들어가서 1990년에 나왔으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46살이었고 나올 때는 71살이었어요. 여러분, 46에 들어가서 71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 느껴지세요? 자식이 어렸는데 어른이 되어 있고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만약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버텼을까요? 만델라가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그는 독방 안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운동을 했고 책을 읽었고 함께 갇힌 동료들에게 작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내 마음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순자 씨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삶의 전부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62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죠. 처음엔 그냥 쉬면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고요. 근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점심을 혼자 먹고 저녁에 TV를 보다 잠들고 3개월쯤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무섭고 슬펐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만델라 자서전을 집어드셨어요.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된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이순자 씨는 펑펑 우셨대요. 나는 고작 집에서 5개월을 보낸 것뿐인데 이 사람은 27년을 버텼구나. 그 다음 날 이순자 씨는 지역 도서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해도 될까요? 지금 이순자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린이 독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5년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델라가 27년을 버텼는데 나도 버텨야죠.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졌다는 말과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말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한마디, 분노를 힘으로 바꾼 사람.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넬슨 만델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만델라는 27년 동안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를 가둔 백인 정권, 그를 범죄자 취급한 세상, 자신의 청춘을 빼앗아간 시스템, 분노할 이유가 수천 가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1990년 감옥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은 기억, 평생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 오래된 친구에게 배신당한 상처, 그 감정들 다 이해해요. 근데 그 감정이 결국 나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정호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30년 넘게 땡볕 아래서 비 맞아가며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죠.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 전부를 내어줬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결국 아들 사업은 망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를 해도 어색하고 명절에 와도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박정호 씨는 3년 동안 그 분노를 안고 사셨어요. 밥을 먹다가도 문득 화가 나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성당에서 만델라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가 열렸어요. 27년을 가둔 사람들을 용서한 만델라. 강의를 들으면서 박정호 씨는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3년을 분노하면서 뭘 얻었나? 아들이 돈을 갚았나? 내 화가 풀렸나? 몸만 상했지. 그날 이후 박정호 씨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야, 밥 한번 먹자. 그냥. 아들이 전화를 받고 한참 말이 없다가 울었대요. 지금 두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낚시를 가세요.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한다고 내가 진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분노는 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를 안고만 있으면 그 분노는 결국 나를 태웁니다. 만델라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꿨어요.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에너지로. 여러분의 분노도 무언가를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마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게 몇 살인지 아세요? 76살입니다. 76. 감옥에서 나와서도 4년을 더 싸웠어요. 협상하고 설득하고 버티면서 그리고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에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76살에 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 스스로에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김말순 씨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림이었어요. 어릴 때 미술 선생님한테 너 소질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 그냥 묻혀버렸죠. 65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기일이 지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계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이라도 해봤나? 67세에 생전 처음으로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을 등록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창피했대요. 옆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손도 떨리고, 그런데 붓을 들고 물감을 올리는 그 순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4년 후 김말순 씨는 지역 문화원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었어요. 71세의 나이로. 전시회 날 딸이 와서 그림을 보다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대요. 엄마, 진짜 잘 그렸다. 엄마,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김말순 씨는 그 말이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뻤다고 하세요. 67세가 시작이었어요. 늦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델라는 76세 대통령이 됐고, 김말순 씨는 67세의 화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그 나이가 바로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한마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가 감옥에서 한 일 중에 정말 감동적인 게 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동료 죄수들을 가르쳤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법을 설명해줬어요. 로벤섬 감옥은 나중에 만델라 대학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왜냐고요? 만델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혼자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다.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영근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다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처음 2년은 여행도 다니고 좋았는데 슬슬 돈도 걱정되고 할 일도 없고 친구들은 다 아직 일하고 있고 가장 힘든 건 존재감이었대요. 회사 다닐 때는 부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느낌.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민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독거 어르신 말벗 봉사. 별 기대 없이 신청했어요. 매주 목요일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 댁에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할머니가 최영근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당신이 오길 기다렸어요. 일주일 내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영근 씨 눈에 눈물이 고였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금 최영근 씨는 그 봉사를 10년째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세 분이 바뀌었지만 최영근 씨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봉사를 하러 가는 건데 사실 내가 더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날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연결은 치유입니다. 혼자 모든 걸 버티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나를 살립니다. 5번째 한마디, 포기하지 않는 삶의 진짜 의미.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가 포기하지 않은 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 하나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유로워지면 내 옆 사람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 마음이 27년을 버티게 한 진짜 힘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는 사람. 내 자식, 내 손자, 내 이웃. 윤봉자 씨는 70세 생일 직후 가벼운 뇌졸중이 왔어요. 다행히 크게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손이 조금 불편해졌고 말이 가끔 꼬였어요. 처음엔 너무 무섭고 위축됐어요.
이제 나는 짐이 되는 건가? 딸이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윤봉자 씨는 거절하셨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다.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걷기. 오른손 재활 운동. 발음 연습.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셨대요. 그때 손녀딸이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나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는데 할머니도 보러 올 수 있어? 그 전화 한 통이 윤봉자 씨를 일으켰어요. 내가 손녀 대회를 봐야지. 그러려면 건강해야지. 3년 후 윤봉자 씨는 손녀 피아노 대회를 직접 보러 가셨어요. 걸어서 혼자 손녀가 연주를 끝내고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을 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대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저 아이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버티는 건 내 자신을 위해 버티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진짜 의미는 나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27년을 감옥에서 보내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분노를 에너지로 바꾼 사람, 76에 시작한 사람,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 사람, 자신만이 아닌 모두의 자유를 위해 버틴 사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요.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진 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오늘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오늘 산책을 10분 더 하는 것, 오늘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게 만델라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더 자세히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정리해뒀어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스토리도 더 깊게, 실천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